자, 시험들 잘 치셨는지 모르겠네요. 어, 일단 우리 시험은 31일이고 우리가 지금 하고 해설 강의할 문제는 8월 31일 시험이고 8월 18일 날 친 전공 모의고사입니다. 자, 일단은 시험을 잘 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요 시험은 잘 못 쳐도 상관이 없어요. 8월 30일을 잘 치려고 준비하는 마지막 테스트 시험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점수도 중요할 수 있지만은 점수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실전 시험 전에 뭘 잘못하고 있고 뭐가 빠져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취지에서 해설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해설하기 전에 몇 가지 얘기를 하자면 일단 요 시험은요 의도적으로 두 선생님이 출제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본인들한테 좋은 결과를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은 시험에서는 어차피 우리 경찰 시험은 시험만의 색깔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두 선생님이 앞장과 뒷장을 나눠서 이렇게 시험을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색깔이 앞뒤가 다를 수 있지만은 실전 연습 전에는 좋은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그 앞쪽에 단어하고 문법 위주로 제가 이제 시험 문제를 냈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일단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해설하기 전에 제가 시험 직전 시험이니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험 칠 때 가장 안 좋은 게 뭔지를 잠깐 얘기를 하면요. 일단 여러 번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겠지만은 첫 번째는 어휘죠. 처음 보는 것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많이 봤는데 생각이 안 나는 단어들은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시험 직전에 꼭 당부하는 말은 뭐냐면 시험 직전에 새로운 단어를 늘리지는 절대 새로운 단어를 늘리는 걸 하지 말고 가장 최근에 봤던 단어들을 정확하게 외우고 시험장 들어가는 게 좋다, 이 말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를 푸는데 어차피 법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20문제를 풀면은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겠지만 뭐 적은 사람은 두세 문제고 많은 사람은 여섯 일곱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본인들이 모르는 문제는 무조건 나오는 과목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내가 문제를 풀 때 막히거나 아니면 전혀 모를 때는 빨리빨리 넘어가 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본인이 그걸 못 넘어가면은 뒤쪽에 풀 수 있는 문제까지 영향을 주니까 그런 마인드 컨트롤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독해 문제 풀 때 모든 문제들이 포인트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포인트가 분명히 있는 문제를 포인트를 안 보고 풀게 되면 문제도 답도 잘 안 나오겠지만은 시간이 배로 걸리겠죠. 그래서 그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시고 단어 늘리지 말고 최근에 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모르는 문제는 빨리빨리 넘어가자는 마음을 가지고 시험장 가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꼭 독해 문제 풀기 전에는 포인트 확인을 하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고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처음부터 풀이를 좀 할게요. 하는데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우리 시험의 색깔에서 첫 번째는 어휘입니다. 어휘 문제가 보통 5개, 6개 나오지만은 우리 시험은 항상 1번 문제를 내기 때문에 1번부터 막혔다, 1번부터 당황했다 이런 찌질한 소리 하시면 안 돼요. 1번을 보고 나서 역시 나올 게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1번을 풀기 전에 단어 몇 개를 좀 볼게요. 자, 그냥 생각나는 거 세 가지만 적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슈라는 단어인데요. 이슈라는 단어는 명사로는 뭐 논쟁, 언쟁, 뭐 화제 이런 뜻이 있지만 시험에서는 절대로 그런 기본적인 단어 출제가 안 되죠. 요 단어를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뭐뭐를 발행하다. 뭐 당연히 알 거니까 그냥 확인 차원에서요. 그다음 두 번째는 스트레스. 명사로는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 또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이 단어에서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뭐를 강조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fine이라는 단어도 뭐 좋은, 뭐 맑은 이런 뜻이 있지만 출제는 그런 단어로 안 되죠. fine이라는 단어는
벌금이란 단어고, 또는 동사로 쓰면은 벌금을 부여하다. 네, 벌금을 부여하다. 뭐 요런 식으로 이제 뜻을 쓰는 거죠. 근데 일단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험에서 어휘 문제 풀 때 그 단어가 바로 생각이 날 때는 반드시 의심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단어의 기본 뜻이 아니라 그 단어에 응용된 뜻이 출제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색깔을 이제 1번 문제를 보시면은 그 문제가 그대로 나올 겁니다. 자, 일단 1번을 잘 보시면 1번의 means라는 단어는 뭐 뜻이 많죠. 뜻이 많은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뜻은 동사로 쓰면은 뭐뭐를 의미하다. 시험 절대 안 나오고요. 두 번째, 명사로 쓰면은 가장 흔한 뜻이 뭐 수단이나 또는 방법이나 이런 뜻으로 이제 잘 씁니다. 중요한 뜻이긴 하지만, 자, 선택지를 봤을 때는 수단과 방법이란 단어가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1번은 벌써 당황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우리 시험은 1번 문제는 무조건 당황스러운 문제가 나올 거라고. 당황하지 마시고, 아, 내가 알고 있는 그 뜻이 아니라 다른 뜻을 유추를 하라는 문제구나. 그거를 생각해서 긴장하지 마시고 주변 내용에서 유추를 하시면 돼요. 자, 일단 문장 읽을 때는 항상 포인트나 접속사 있는지 잘 확인하시고 문제를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요 means란 단어를 딱 보시기 전에, 자, 여기 so라는 단어하고 that이라는 단어하고 요게 일단 눈에 보이는가 모르겠네요. 요걸 먼저 잘 보시면은, 그럼 결국은 so와 that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이 원인이 되고 뒤에 있는 that 뒷내용이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되는 건데, 일단 요걸 가지고 위에 내용을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앞에 먼저 읽어보면은 지금 요게 어떤 이름이에요. 이름인데 보니까 레스토랑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식당 이름입니다. 식당 이름. 근데 이 식당이 어떤 식당인지를 요게 설명해요. 근데 그 식당이 어떤 식당이냐면 프랑스의 세너럴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그죠? 세너럴이라는 단어는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에요? 고위층의 사람들, 우리가 보통 뭐 상원위원이라고 주로 외우는데 그냥 높은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 레스토랑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my means, 나의 means의 beyond라는 거는 뭔가 넘어서는 거죠. 나의 뭐뭐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래서 I had never ever thought, 생각을 해보지를 않는 겁니다. 나는 going there, 그 식당에 가는 것을 생각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내용이 어떤 정도냐면, 식당인데 그 식당이 고위층, 즉 잘 사는 사람들이 좀 높고 잘 사는 사람들이 가는 식당이라서 내한테는 그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거기 가는 생각을 못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장의 내용을 잘 보시면은, 자, 일단 1번의 intention이라는 거는 의도잖아요, 그죠? 의도란 건 내 마음 있으면 가는 거고 마음 없으면 안 가는 거예요. 위의 내용에서는 좀 상황이 좀 벗어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의 device라는 거는 장치고, 장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식당과 그 식당을 가고 안 가고 누가 가는지 대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도 low라는 요 단어가 뭔가 낮은 이란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his 붙었으니까 뭔가 낮은 이니까 밑에 아래쪽 하위 요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 4번을 잘 보시면은 afford라는 요 단어가 뭐뭐를 할 여유가 있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ITY를 붙여서 요걸 명사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4번의 단어 뜻이 여유가 되겠죠. 금전적 여유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식당이 나의 여유에는 벗어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문장의 내용을 보니까 여기서는 어떤 경제적인 여유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게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유추를 하는 문제가 아니라 2번 같은 경우는 경찰 시험의 필수어입니다. 그냥 이런 거는 보고 바로 찍어야 돼요. 자, 일단 superintend라는 단어가 있는데 물론 다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좀 조심해야 될 게, 일단 super이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2번 선택지에 있는 over이라는 단어, 요 단어의 두 개는 뉘앙스는 사실 같아요. 그래서 느낌이 비슷할 수 있지만은 같은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2번을 가장 조심하셔야 됩니다. 밑줄 친 요 단어는 superintend라는 거는 위에서 뭔가 하는 것, 지시 감독하다, 관리 감독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느낌이 비슷하지만 over
look이라는 거는 뭔가를 보는 건데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윗부분만 대충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2번 뜻을 뭐뭐를 대충 보다, 간과하다 이렇게 보통 외웁니다. 그래서 느낌이 비슷하지만 2번은 같은 단어는 아니고, 네, 조사하다, 감시하다는 1번에 있는 survey 요 단어가 돼야 되겠네요. 자, 나머지는 뭐 해설지의 뜻 있으니까 기억이 안 나면 보시면 되겠고. 자, 3번이요. 자, 3번에 일단 요것도 순서대로 봅니다. 일단 1번을 보시면은 1번에 make fun of, 일단 요 단어를 딱 봤을 때는 느낌이 긍정적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fun이란 단어가 뭔가 재미, 흥미란 뜻이니까. 근데 요 단어를 잘 들여다보면 누구누구를 재미거리로 만들어 버리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재미거리로 만든다는 거는 결국 좋은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조롱한다라는 부정적인 뜻입니다. 알고 있어야 되는 수고입니다. 그래서 괄호 속의 단어를 잘 보시면은 amuse라는 거는 같은 단어로 따지면 자, please라는 단어가 되겠고, 제발하면 안 되겠죠. 동사의 뜻은 둘 다 누구누구를 즐겁게 하다. 그래서 fun이라는 요 단어 때문에 비슷해 보이지만은 요 뜻은 사실은 약간 반대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이 요게 틀린 정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뭐 bottom line이라고 되어 있는데, bottom이라는 건 아래쪽이고 라인은 줄이에요. 우리가 이제 글 같은 걸 보면은 글을 읽을 때 다 그렇진 않지만은 대부분의 글이 있고, bottom line은 요게 bottom line입니다. 요게 bottom line. 제일 끝에 있는 줄이 bottom line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글에서 핵심, 결과, 요점은 마지막 문장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bottom line이라는 요 단어가 뜻이 핵심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pivot이라는 요 단어랑 바꿀 수 있고, 요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동의어는 핵심이니까 key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ey. 자, 그 다음에 3번에는 일단 요 단어는 알 겁니다. resolve란 단어, 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resolve란 단어가 뭐뭐를 결심하다라는 뜻이고, 거기에서 만들어낸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결심을 내린, 확고한이라는 뜻이고, 마찬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firm이란 단어가 우리가 주로 회사라는 명사로 쓰이지만 그런 건 시험에 출제가 안 되고요. firm이란 단어의 형용사 뜻은 견고한, 확고한, 의지가 굳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같은 단어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단어. 자, 일단 괄호 먼저 보면은 tangible이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뭐뭐를 만질 수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만질 수 있는. 그 만질 수 있다는 거는 허상, 가짜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tangible을 만질 수 있는 실질적인 이라고 주로 외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만질 수 있고 실질적이라는 말은 좀 더 얘기하면은 요거는 구체적인이라는 뜻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어쨌든 대표적인 뜻은 만질 수 있는, 실질적인. 그래서 요 밑줄에 있는 substantial 요거하고는 같은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4번으로 갈게요. 자, 이제 4번부터 이제 빈칸 문제가 됩니다. 근데 또 생각할 게 시험에서 또 어떻게 나올지가 몰라요. 이 빈칸이 앞쪽에 1, 2, 3번에 몰려서 당황스럽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빈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푸는 방식은 똑같이 하시고 너무 당황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빈칸은 밑줄하고 틀리게 야는 해석을 좀 잘 해야지 되는 거고, 항상 해석할 때는 주변의 접속사를 꼭 잘 챙기세요. 이 접속사가 해석의 방향을 결정하니까. 그럼 일단 4번 같은 경우는 다른 건 몰라도 빈칸 뒤에 있는 이 5월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동그라미를 치셔야 됩니다. 5월. 자, 근데 여기서 생각할 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and가 나오면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and는 앞과 뒤의 내용이 같으니까 굳이 생각 안 해도 되겠죠. 근데 5월이 나올 때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5월 같은 경우는 앞뒤 내용이 같을 수도 있고 앞뒤 내용이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요 단어들, 앞뒤 단어들 잘 보시면 앞에는 entry라는 단어가 있고 뒤에는 요 단어 보이죠, 그죠? 요게 한국말로 뜻이 입구고, 요거는 우리가 EXIT라고 주로 말하죠, 그죠? 요건 출구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알려주고 있는 것은 요 문장에서 이 5월은 앞과 뒤의 내용이 같은 쪽이 아니라 상반되는 반대의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빈칸에는 어떤 단어를 물어보냐면
OR 뒤에 나오는 내용과 반대되는 걸 집어넣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OR 뒤에 내용을 잘 보시면 어떤 패턴적인데 그 패턴은 different, 다르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결국 이 단어하고 반대되는 것을 빈칸에 넣어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의 반대니까 유사한, 동일한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2번에 있는 identical 요쪽으로 답을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나머지 단어는 뭐 1번에 요거는 뭐 기밀의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요 단어가 눈에 보여야 됩니다. legitimate, 합법적인. 그래서 앞에 IL을 붙었으니까 요거는 불법적인.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알아야 되겠지만 문제 풀 때 잘 안 보여도 AD가 붙으면 일단 느낌은 부정적이라는 거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AD 붙었고 adverse라는 거는 반대의 부정적인이라는 뜻입니다. 부정적인. 그래서 우리가 요 뒤에다가 adverse effect라고 붙이면은 부정적인 결과, 부작용 요렇게도 쓰죠. 자, 5번도 볼게요. 자, 5번에는 방금 얘기했는 게 여기 나옵니다. 5번에. 자, 그래서 5번에 일단 잘 보시면 가장 먼저 눈에 보여야 될 단어가 일단은 and입니다. and. 앞에 별다른 요소가 없고요. 빈칸 뒤에 and가 있기 때문에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결국 요 단어와 비슷한 게 들어가야 돼요. 범죄 행위다, 그죠? 범죄 행위. 그래서 단어를 잘 보시면은 3번에 자, fraud라는 요 단어가 사기죠. 근데 fraudulent라는 거는 사기치는이라는 뜻이니까 범죄를 대변한 단어는 사실 3번밖에 없네요. 그다음에 이제 조심해야 단어가 자, 뭐 여러 가지 단어들 있지만은 2번에 있는 conspicuous 요 단어하고 그다음에 1번 잘 보시면은 equivocal이라는 게 이게 애매한입니다. 그래서 앞에 on 붙어서 뜻이 바뀌었으니까 요게 확실한, 명백한이라는 뜻이고 그것은 2번하고 1번하고는 동의어입니다. 자주 나온 단어니까 다시 확인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corrupt라는 요 단어가 이제 부패하다, 타락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ncorruptible이라고 돼 있으니까 부패하지 않는, 타락하지 않는 요런 뜻이니까 결국 야는 뭐가 되냐면 이 사기치는 거, 범죄 행위하는 거와 반대되는 거. 부패, 타락하지 않은 거니까 정렴하고 깨끗한 겁니다. 요거는 사기치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거고 요거는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3번하고 4번 관계는 반대고 1번과 2번은 동의어라는 거. 요게 같이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6번은 표현 문제입니다. 일단 표현 뜻 먼저 좀 확인할게요. 자, 일단 1번에는 자, fall into servitude라고 돼 있는데 요 serve란 단어의 느낌 잘 보세요. serve. 우리가 서빙하는 거죠. 서빙하는 거. 서빙은 윗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아랫사람이 하는 겁니다. 아랫사람. 그래서 우리가 servitude는 주로 외우는 단어 뜻이 하인이나 또는 노예라고 주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fall into servitude는 말 그대로 노예가 되다, 속박되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cold fish입니다. 발이 얼어 있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우리 한국 사람도 그렇게 쓰죠. 발이 얼었다. 뭐죠? 뭔가 하고 싶은데 내 발이 딱 얼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cold fish라는 거는 망설이다, 두려워하다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자, get the better of, 시험에 여러 번 나왔으니까 생소하진 않겠죠. 말 그대로 이해하면 뭐뭐 중에서 더 좋은 것을 얻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better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는 둘 사이에서 뭔가를 비교 대조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하고 B하고 두 사람이 뭘 해서 더 좋은 게 뭐죠? 둘이 해서 좋은 거는 이기는 거고 둘이 해서 안 좋은 거는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get the better of는 둘 중에서 더 나은 걸 얻었다라는 뜻이니까 요건 뜻이 이기다가 되고, 요거는 요 단어랑 같이 보시면 되겠네요. defeat. 조심해야 될 게 얘는 명사로 쓰면은 패배입니다. 지는 거. 동사로 쓰면은 이기다라는 뜻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기다 같은 표현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는 일단 직역하면 take the bull, 불이라는 거는 우리 시카고 불스 이런 거 할 때 쓰는 단어, 소라는 뜻이죠. 황소. 황소의 혼이네요. 혼. 뿔입니다. 뿔. 황소의 뿔을 소의 뿔을 잡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 뿔 달린 소가 내한테 들이대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피해야 정상인데 이 사람은 피하지 않고 그 소의 뿔을 딱 잡아버려요. 그러면 이 말은 피하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다, 정면 승부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표현은 사실 다 기출에 나왔던 거니까 다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자, 올라가서 일단 해석해서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볼게요. 일단 after이라는 단어 잘 보시고 해석은 뭐뭐 한 후에 뭐뭐뭐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네요. 뭐뭐 한 후에. 자, 뭐랬냐면 he saw frightening move네요. 무비네요. 영화를 봤는데 어떤 영화냐? 요러요러한 영화를 봤대요. 그러니까 결국 이 단어를 모르면 빈칸을 유추가 안 되는 겁니다. frightening, R은 단어, 쉬운 단어죠. frightening move는 무서운 영화, 공포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공포 영화를 본 후에 바닷가에서 수영하는 것에 대해서 빈칸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국은 이 단어하고 관련된 거를 빈칸에 넣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2번에 있는 요 단어를 넣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문법 문제입니다. 자, 문법 문제. 뭐, 물론 시험에서 어려운 게 나올 수도 있죠. 어려운 게 나올 수도 있지만 실수 없이 꼼꼼하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세요. 실수 안 하는 게 더 좋으니까.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접속사에서 가장 기본 문제입니다. 가장 기본 문제. 자, 일단 현재 앞에 선행사가 없기 때문에 what은 뭐 원래 없지만 얘는 항상 불완전이고 앞에 선행사가 없으니까 that은 뒤에 문장이 완전하게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끝까지 다 볼 게 아니라 이렇게 친절하게 콤마 찍어줬으니까 요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까지 보는데 일단은 첫 번째 동사가 found고 두 번째 동사가 was니까 일단 답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접속사가 미치는 영향을 주는 문장은 요까지가 되겠네요. 요까지. 그래서 요까지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세히 안을 들여다보면은 주어는 she가 되고 동사는 found가 되고 그다음 found는 뭐 뜻이 많지만 어쨌든 얘는 타동사로 쓰는데 뒤에는 목적어가 없어요. 얘 쓰레기죠. 목적어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문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요거는 what으로 하시면 되고 요런 건 주는 겁니다. 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도 헷갈릴 수 있지만은 뭐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지금 PP하고 ING 선택 수동이냐 능동이냐 태를 묻고 있어요. 태. 자, 태 문제인데 여기서 제일 조심할 건 딱 한 개. 바로 뒤에 붙어 있는 이 명사는 절대로 뭐로 생각하면 안 됩니까? 이거는 절대로 얘는 목적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목적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 답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뒤에 붙은 이 명사는 얘들의 설명을 받고 있는 단어입니다. 설명.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받고 있는 관계, 설명을 하고 있는 거는 단어 사이에 우리가 수식 관계라고 불렀어요. 그럼 수식 관계는 문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식 관계는 이거는 의미의 관계입니다. 의미 관계. 그래서 반드시 수식 관계 나올 때는 해석하셔야 돼요. 아이디어, 즉 생각이 연결을 시키는 건지 생각이 연결이 되는 건지 그걸 묻는 거예요. 뭐 연결짓고 관련 짓는 건 우리가 하는 거고 아이디어는 연결이 되는 거겠죠. 물론 this가 붙었으니까 뜻은 연결이 아니라 단절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의미를 봤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되는 쪽이 되니까 여기서는 수동이 돼야 되겠네요. 어쨌든 7번은 가장 기본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 볼게요. 그래서 지금 풀이를 들으면 8번은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험장에서는 긴장되니까 이런 문제도 틀리고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자면 문장을 볼 때요. 문장을 볼 때는 무조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문장을 볼 때는 무조건 문장을 크게 보셔야 돼요. 내가 해석을 하는 구조를 보든. 그럼 크게 본다는 거는 결국 콤마 같은 거, 접속사 같은 거 잘 보는 거, 요겁니다. 요거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나머지 것도 확인을 하겠지만, 자, 문제를 한번 잘 보시면은, 문장을 잘 보시면, 여기 콤마, 그리고 뒤에 또 콤마, 그 다음에 여기 엔드, 요게 딱 보일 거예요. 그럼 지금 문장이 지금, 한 문장이 둘, 넷, 다섯, 여섯. 이게 한 문장이네요. 7줄짜리가 이게 하나의 문장이긴 하지만 이 문장이 콤마 엔드가 보이면 이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짜임새가 보입니다. 그래서 A, B, C, 그다음 마지막에 and 뒤에 D 요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몇 번인지는 세부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이 문장에 지금 일단 병렬 구조로 돼 있다는 걸 캐치를 할 수 있겠죠. 2개든 3개든 4개든 병렬에서 중심은 무조건 끝입니다. 얘를 중심으로 해서 C가 맞아 들어가야 되고 B가 맞아 들어가야 되고 A가 맞아 들어가야 돼요.
병렬 확인하는 거 다시 확인하시고. 자, 그러니까 and 뒤에 있는 요 discuss라는 요 단어가 요게 중심이 돼요. 그럼 and 뒤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and 뒤에 동사니까 얘도 전부 다 동사로 구성이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2번에 얘가 틀린 게 되겠죠. 요거를 동사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1번이 되네요. A. observe라는 단어가 A가 되고, 그 다음에 describe 요게 B가 되고, 그 다음에 야가 C가 되고, 마지막에 얘가 D가 되고, 요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네 가지의 동사가, 네 가지, 죄송합니다. 요거는 여기 how 안에 들어가 있는 동사니까, 빼고요. 그럼 세 가지가 지금 나열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병렬이 보이는 사람들은 쉽게 2번을 할 거지만, 콤마랑 접속사를 당황해서 못 보는 사람들은 2번의 문제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병렬 구조 다시 확인하시고요. 자, 실전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안 나오면 좋긴 한데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세요. 일단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고. 왜냐면 어법상 적절한 거 문제고 밑줄 자체도 안 꺼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받자마자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마음은 그렇게 먹으시고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고. 자,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scarcely라는 단어가 딱 보여요. 근데 얘가 지금 문장 앞이니까 1번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야 될 건 도치입니다. 도치 먼저 확인하시면 지금 주어랑 동사가 도치돼 있으니까 도치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확인이 될 게 scarcely 뒤에 나오는 짝지죠. scarcely 뒤에 짝지는 when 쓰셔도 되고 before를 쓰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 여기까지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에서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겠지만, 자, scarcely 그 다음에 A when B. 자, 요 표현에서는 요 표현에서 포인트는 시제입니다. 시제. A 하자마자 B 하다라는 뜻이에요. A 하자마자 B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B보다는 항상 A가 먼저 일어난다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A와 B는 같은 시제만 무조건 틀리고 A가 먼저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B 부분은 과거로 항상 쓰고 A 부분에서는 빨라야 되니까 여기는 대과거 시제. 그래서 시제가 사실 포인트라는 걸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scarcely가 앞에 나와서 도치도 됐고 뒤에 짝지도 맞지만은 도치까지 잘 되는데 지금 시간이 안 맞죠. 그래서 앞에 문장이 대각으로 되니까 had we reached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요. 자, 2번에도 일단은 아까 얘기했듯이 항상 접속사 먼저 동그라미 치시고, 자, 접속사를 동그라미 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how 바로 뒤에 형용사가 이렇게 붙어요. 언제든지 형용사가 붙을 수 있죠. 대신에 이 형용사가 오든 부사가 오든 얘는 어디서 오냐, 항상 문장 끝에서 이렇게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물론 뜻은 바뀌겠죠. how 뒤에 주어 동사가 오면 방법이 될 거고, how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오면은 정도가 되겠죠. 얼마나 뭐뭐인지 정도가 되겠죠. 자, 근데 어쨌든 해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지금 뒷문장의 구조를 잘 보시면은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가 지금 수동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뒷문장의 구조가 완전하기 때문에 요 뒤에 누가 있었을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완전한 문장 뒤에니까 형용사가 있었는 게 아니라 부사가 있었겠죠. 그게 앞으로 당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고 왔죠. 그죠? 여기서는 reliably라고 부사로 바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요. 자, 3번에서는 중요한 거 안 보이면, 문법 문제 풀 때 중요한 거 안 보이면 무조건 동사 잡으세요. 무조건 동사 잡으시고 모르면 수태시. 근데 일단은 이렇게 시간부사가 얼쩡거릴 때는 항상 시제를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부사가 있다는 말은 시제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자, 요 단어를 잘 보시면은 for the past 2 hours, 물론 짧긴 하지만 이게 점인지 선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지난 2시간 동안이라고 돼 있어요. 짧긴 짧겠지만 야는 점이 아니라 야는 2시간 동안이라는 선입니다. 선. 그래서 우리가 선일 때는 기간을 의미하는 거고, 기간일 때는 반드시 동사는 완료 시제로 써야 돼요. 완료 시제. 근데 동사가 완료로 안 돼 있죠. 그래서 3번은 이게 시제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완료 시제로 바꾸면은 뭐 has worked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3번도 틀렸고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인데 자 4번에서 요 fail이라는 단어를 잘 보시고 낚이시면 안 돼요. 자 일단 간단하게 써보면은 자 요거죠. 요거는 자동사, 요거는 타동사. 일단 정해져 있긴 하지만 자 자동사고 과거형은 fail이 되고 pp형은 fallen. 그 다음에 fail의 과거는 타동사는 규칙적으로 변하니까 failed. 그 다음에 얘도 failed. 요렇게 되네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결론은 fail이라는 단어는 자동사냐 타동사냐 정답은 얘는 자동사로도 쓰고 타동사로도 쓰는구나. 그걸 본인이 문장에서 가리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fail은 타동사다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현재로 쓸 때는 타동사가 되겠지만 얘가 과거로 돼 있을 때 현재 과거 pp니까 과거로 썼을 때는 얘는 자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부사가 없긴 하지만은 주어는 지금 누가 봐도 주어는 단수입니다. 근데 동사에 s가 안 붙어 있다 이 말은 지금 상황이 현재가 아니라 과거라서 s를 못 붙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얘는 과거이고 자동사로 썼구나 라고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틀렸다고 할 수는 없죠. 시간 부사가 없어서 애매할 수도 있지만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아니라는 걸 본인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 영작 문제입니다. 시험 마지막에 동영할 때까지도 계속 제가 강조했던 게 영작 문제는 문법 문제지만은 항상 뜻을 잘 보셔야 돼요. 뜻 때문에 틀리는 문제들이 간혹 나오기 때문에 자 일단은 2번 먼저 보겠습니다. 2번 일단 위에 뜻하고 영어를 맞추면 크게 문제점은 없어요. 해석은 매끄럽게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 어드밋이라는 단어 잘 보시고 to commit이라는 거 잘 보시면은 우리가 어드밋이라는 동사 어드밋이라는 이 동사는 뭐뭐를 인정하다라는 뜻으로 뒤에는 어쨌든 목적어가 와야 돼요. 근데 이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명사는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얘는 준동사 쓸 때는 ing만 쓰는 동사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to하고 어드밋은 친분이 없다. 그렇게 이해하고 눈으로 이런 거 외우시면 됩니다. 어드밋 뒤에는 나올 거면 ing. 그래서 요거는 ing를 붙여서 바꾸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도 보여야 됩니다. 요건 포인트 일단 뭐가 보여야 되냐면 hope이라는 요 동사가 내 눈에 거슬려야 돼요. 얘는 다른 건 다 쓸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오형식은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오형식으로 쓸 수가 없다 이 말은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to 원형의 형태로는 쓸 수가 없다 요 말입니다. 근데 딱 보면은 목적어 to 해서 오형식으로 쓰이죠. 그래서 3번도 문장의 형식에 문제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 4번입니다. 4번인데 그 이제 한국말이랑 영어의 차이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영어 문장을 내가 잘못 해석하면 He doesn't know everything. 그는 모든 걸 알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또는 He doesn't know everything. 그는 아는 게 없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영어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영어는 not이라는 부정어하고 그 다음에 everything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 있을 때는 해석을 모든 게 아니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전부가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은 그는 he doesn't know everything 정확하게 해석하면 한국식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는 모든 것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일부는 알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위에 뜻을 잘 보시면은 그는 시스템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해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문법적인 오류가 아니라 이건 4번은 의미상의 오류라고 본인이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1번은 what은 사역동사로 오형식이고 목적어 나오고 보호 자리에 중요한 명사를 쓸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보호로서 문장 역할이 맞죠. 위에 뜻이랑도 잘 통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것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어쨌든 문제는 어렵고 쉽고는
제 기준에서는 보통으로 냈지만은 본인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까 제가 얘기했는 거는 일단 이 시험의 취지는 시험 가장 직전에 시험하고 비슷한 문제를 풀어서 당일날 실수를 줄이는 게 이 시험의 목적이니까 뭐 점수가 잘 나왔다고 깝치지 마시고 못 나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놓치는 거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독해 부분은 다른 영어 쌤이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자, 시험 친다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